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올해 11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원서 접수와 선택 과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일괄 접수를 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졸업생들은 잘 체크를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졸업생들은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심하다가는 접수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진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진 네. 사이즈가 안 맞아서 접수했다가 또 되돌려 가서 다시 네. 사진 찍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졸업생들은 이제 출신 고등학교에서 원서 접수할 수 있고요. 검정고시 합격생이나 기타 학력 인정자의 경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원서 접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로 참고하셔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중훈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학생들이 수능을 70일을 앞두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텐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당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10일부터 이제 대학별로 실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시기에서 이제 수시 지원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이제 다 해야 될 작업이고요. 그에 따라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경우에 어느 영역에 집중할지 이게 또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 또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수능 영역별로 이제 이번 9월 모평을 본 것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보완할지를 아마 충분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준 선생님, 이번에 이제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를 보면 가장 파격적이었던 게 이제 국어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예측 불가능이 좀 높아지는데 우리 국어 선생님으로서 수능 국어 영역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많이 당황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근래 이렇게 어렵게 뭐 나왔다라고 하는 시험이 없을 정도로 사실 국어 영역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한 7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막 갑자기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은 없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 연기교재라든가 또는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는 게 일단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평가하고 9월 모의 그 평가 시험지를 두 개를 같이 놓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제 그 유형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국어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유형이 달라져도 결국은 국어시험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보고 잘 모르는 부분은 또 선생님한테 질문도 해가면서 이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하시면 좀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이후로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사물 인터넷 기기 개발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 평균은 2.2등급, 모의고사 6월 기준 평균 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3D 프린터, 전자공학, 수상실적입니다. 희망대학은 경희대 전자공학과 고교대학 연계전형, 홍익대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숭실대 전자공학 전공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사물 인터넷 기기 개발자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꿈이 사물 인터넷 기기 개발자라고 하셨는데 이 꿈을 희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아리를 통해서 그거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이 또 꿈으로 연결이 됐군요. 오늘 상담은 오중훈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된 건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오정원 선생님, 우리 학생 오늘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그 학생 경우는 이제 내신이 수능보다 조금 나은 편이고요. 그래서 주로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해서 수시에 희망하는 대학을 과연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될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원하다 보면 수시 6개에 대한 지원 패턴이 좀 더 고르게 될 수도 있고 약간의 뭐 계단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가 완벽하게 잘 나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그 희망하는 대학을 어쨌든 간에 수시에서 목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6장 어떻게 잘 지원할지가 아마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수시에 좀 더 전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번에는 수시 전략을 짜봐야겠죠. 오중훈 선생님이 제안해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2장에서 석장, 학생부 종합 전형은 2장에서 석장, 논술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할 경우 1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논술보다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형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살펴보면 일반고 기준 중상위권에 해당이 되고요.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우수한 편입니다. 예. 또 희망하는 대학을 지원할 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경쟁력이 있는데 또 학생은 또 내신에 비해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낮을 뿐이지 아주 네. 또 현격하게 또 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네. 어느 정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면 상당히 좋은 지원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김영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오종훈 선생님이 우리 학생에게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60여 개 대학이 이제 교과 전형에서 이제 그 수험생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약 40여 개 대학이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뭐 가톨릭대라든가 광운대, 또 뭐 중앙대, 그리고 서울시립대가 올해 신설이 됐고요. 한국외대 같은 또 숙명여대 같은 학교들이 이제 교과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고, 경기권에서는 이제 뭐 인천대라든가 또는 가천대, 경기대 이제 네. 이런 학교들이 최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학생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이제 가처 시험 결과죠. 그러니까 저희가 등급을 예상하는 부분은 현재 이제 입시 기간이든 아니면 이제 여러 관계 기관에서 예상하는 등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영역 원점수 94점에 1등급 예상하고요. 수학 가형 88점에 3등급 예상합니다. 영어 영역 89점에 3등급 예상하고요. 한국사는 이제 절대평가로 45점 받아서 1등급 받을 수 있죠. 탐구 영역은 화학 1을 신청했는데 33점에 4등급 예상하고요. 생명과학 1이 38점에 2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영역 평균 등급 2.5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비교했을 때는요,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에서도 이제 국어 영역에 대한 간단한 진단이 있었는데 네. 이번엔 국어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그에 대해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수학, 가형과 영어는 3등급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사는 1등급 되고요. 화학 1 4등급 계속 유지, 생명과학 1은 4등급 2등급으로 상당히 오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예, 6월에 비해서 이제 9월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이제 경희대 학교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경희대 어떻게 정시 가능성 있을까요? 예. 지금 학생이 이제 9월 가짜적인 결과이긴 해도 4개 영역 기준으로 보면 이제 상위도 약 10%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또 국수형 기준은 좀 잘 봐서 상위도 약 7%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보통 이제 경희대 작년도 결과죠. 나군 전자공학과를 가려고 하면 상위 80% 100분의 평균이 발표가 됐습니다. 학교 발표 자료로는 100점 만점에 89.7점. 요게 이제
상위 80%의 100배 평균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또 관심을 두는 커트라인, 네. 커트라인 정도로는 88점대 정도 예상이 되어서 학생 현재 100분위 평균 83점과 비교해보면 약 5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니까 예. 현재 정시 지원한다고 하면 약간 상향 지원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경희대 전자공학과에 이제 가기에는 조금 성적이 더 오른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예. 이 수능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예, 학생의 경우에 이제 지금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뭔가 또 승부를 봐야겠지만 네. 그 기존엔 또 수능 최저가 또 많이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능 성적에 대한 향상도 많이 고려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정시에서 이제 경희대 전자공학과를 이제 가려고 한다면 100분위 기준에서 이제 현재 83점보다 5점 이상 오른 100분위 평균 88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능 최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요한 영역 기준에서는 2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학생의 교과 성적 고1 때부터 3학년 1학기 다섯 개 학기죠.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평균 등급이 1.7등급 나왔고요. 과학 1.9등급, 영어 2.2등급, 수학 2.9등급에서 4개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은 2.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 살펴볼까요? 네, 성적 추이를 교과별로 살펴보면요. 국어 영역은 2등급, 1등급, 3등급, 1.5, 1등급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 성적이 조금 그보다 못한데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을 해서 평균 3등급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보다 좋아서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정도로 해서 2등급대를 평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요 교과 성적이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1학년 2등급에서 2학년 2.3등급으로 약간 하락한 다음에 다시 3학년 1학기 때 2.1등급으로 소폭 상승되었기 때문에 학생의 평균적인 교과 등급은 2등급 초반대 정도로 이해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종훈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장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봉사 활동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평가하기 좋은 분야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맑음으로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비교과 평가를 이제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는데 먼저 수상 경력 부분입니다. 이제 학생부 기록상을 보면 성적 우수상 등 1, 2학년 기준에서 11개가 성적 우수상을 받았고요. 독서대 최우수상도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수학 과학 경시대에 수상을 했고요. 소놈대에 수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학업 역량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관련한 우수한 수상 실적을 돋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도요. 1학년 홍자신문반, 2학년 과학탐구 토론반, 과학탐구 자율동아리, 3학년 머신 러닝 탐구반, 자율동아리로서 진로 관련 독서 관심 분야 이런 연구조사 등이 많아서 일단 동아리 활동한 것이 꼭 학업에 대한 것만 집중할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전반적 학업 역량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활동한 것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활동에 대해서는 3D 연구, 토론 등 돋보이는 역할들이 많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출력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집에서 보는 것이 이제 평면 출력이라 생각한다면 3D라는 것이 이제 입체 출력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많은 기업이라든지 이제 비즈니스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입니다. 이제 이런 분야에도 학생이 관심을 많이 보여서 이런 것들이 또 학생 기록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에서는요, 다양한 분야의 독서 활동들이 많이 보이는데 학생 스스로 모든 구성에서도 독서 실전대회에 참가해서 또 다양한 수상 실력도 가진 거로 봐서 이런 쪽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보완할 사항으로 좀 자율활동 경우에 2학년 수학 멘토 활동 정도 하고 기본적인 학교 자율활동 정도로 그친 점이 있고요. 봉사활동도 기본적인 수준 정도에 그쳐하고 다른 비교 과목보다 약간 낮은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학업 역량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관련한 쪽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쪽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종훈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1지망 경희대 전자공학과 희망했었고요. 2지망 홍익대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3지망 숭실대 정자공학 전공을 희망했는데요. 이 중에서 합격 가능성은 이게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이 전형에서 통과가 가능하다면 혹시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역량이 많이 부각된다고 하면 다른 전형에 대한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일지망 경희대 전자공학과를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뽑아봤습니다. 예, 네. 경희대를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희대 진단 이유요? 예, 경희대학교가 학생 현재 실력으로는 현재 전체 실력으로는 사실 합격 가능성이 뭐 한 40에서 50% 정도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뭐 딱 안 맞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대체적으로 경희대 그 네오레상스 전형이라는 부분, 경희대 네오레상스 전형인 거기도 있지만 또 고교연계 전형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고교연계 전형은 이제 뭐죠? 학생부 교과 영역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네. 또 종합전형 성격이 강한 서류평가 영역도 좀 반영되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갖게 되면 다른 전형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들 때문에 네. 좀 다방면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뽑아봤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희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먼저 경희대 전자공학과 고교대학 연계 전형, 이게 추천 전형인데요. 학교 추천 전형인데 이에 대해서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모집인은 12명입니다. 작년에는 7명 모집했고요. 이 전형이 이제 예전에는 지역균형 전형이라 해서 5.79대 작년에 3.14대를 나왔는데 이게 이 전형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예전에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데 학교장 추천을 받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이름이 좀 바뀌었죠. 고교대학 연계 전형 바뀌면서 모집 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형 방법은 이제 학생부 교과 60과 학생부 등 서류 종합 교과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의 성격도 일부 갖고 있으면서 순수한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서류 평가 영역도 40 정도 반영이 되니까 1차적으로는 학교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학교 내에서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을 일단 뽑으려는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모든 고교라는 것이 다 동일한 기준에서 다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성격이죠. 서류평가를 또 40% 반영해서 믹스해서 평가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교과 평가는요. 반응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개 교과고요. 1등급, 2등급까지 점수차가 600점 만점 10점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일단 유리한 뭐죠? 좋은 학생들이 일단 유리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등급 때 정도의 성적이 나오면 아주 또 뭐죠? 이 전형으로 또 합격 불가능할 정도 이상은 아니라는 점. 교과 전형하고 차이라고 보시겠죠?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서류 종합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통해서 종합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취재 기준 없습니다.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지역균형 학생부 평균 성적이 작년에 지역균형을 모집했는데 네. 1.63등급이었습니다. 학생의 성적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근데 실제 합격자 분포를 보면 1.3에서 2등급까지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학생이 약간 부족하게 해도 한 번은 도전할 수 있는 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 가능성을 살펴봤을 때는 목표대학 기준에서는 약간 부족한 곳은 사실이고 다만 비교과 활동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어서 소신 지원, 또 소신 약간 상향 지원이라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수치라는 것은 6장의 지원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 정도 한 장은 써도 또 학교장 추천을 현재 또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해봐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학교장 추천 받을 정도면 이제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요. 경희대학교 이제 소신으로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앞서서 이제 그 자소서에 대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김영준 선생님, 김영준 그 경희대학교 전문 많이 붙이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서 1번을 쓸 때 고민이 많다고 했거든요.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례 중심의 기술이 돼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 이제 무엇을 했다는 실적만 쭉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소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그 완성된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이제 기술을 하되 이렇게만 안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하면서 가장 많이 본 게 네.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떨어져서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올랐다, 또 수상했다. 이제 이런 걸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에 주로 들어가는 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했다, 또 방과 후 활동을 했다. 네. 뭐 이제 이런 활동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고 거기다가 이제 학습 플래너 이런 거 활용해서 공부했더니 올랐다. 이런 내용을 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만 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정확하게 내가 학업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유나 계기를 먼저 밝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례를 찾아서 그걸 기술한 후에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을 또 단순히 뭐 느꼈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그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대학에 가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뭐 해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꼭 성공한 것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를 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면 네. 예, 훌륭한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또 우리 학생이 홍익대도 희망하고 있는데요. 홍익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예, 홍익대의 특징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익대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인데요. 이제 공대에 소속되어 있죠.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모집인은 44명입니다. 그러니까 홍익대 수시 모집 특징을 보면 논술 전형 못지않게 교과 전형을 모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특징이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면 9.9대 1 또는 10.84대 1 나왔고요. 학생부 교과 100%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자기소개서라도 추천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학생부가 자동으로 들어가면 이곳은 논술 접수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에 대해서 학년 구분 없이 합산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가영, 영어, 탐구 영역 중 두 개 영역 등급합 4 이내입니다. 한국사 4등급 이내가 돼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개 영역 등급합 4 이내인데 주로 홍익대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 조건이 어쨌든 그 올해 조금 더 이 조건 자체도 조금 낮추긴 한 건데 다른 유사한 경쟁 대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을 보면 기대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 보면 학생 평균이 2.0등급 정도 평균이니까 이제 이보다 조금 더 낮은 학생도 합격가 됐다고 봐야죠. 도전 가능성 살펴보면요. 학생은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내신도 잘하지만 수능에 그보다 조금 못하다 뿐 이제 아주 못하는 상태가 아니다는 측면에서도 수능 최저 통과 가능성이 있고 또 학생부 교과 성적은 목표 대학과 전형 기준과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판정을 해본다면 소신 또는 적정 지원으로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전형 및 모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소개해 주실까요? 예, 학생 추천 전형으로 국민대 전자공학부 융합전자공학 전공을 또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네. 현재 학생이 갖고 있는 성적대를 보면 상위권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활하게 합격하기가 또 쉽지는 않은 또 성적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위권 대학에서 한두 개 대학 정도를 종합 전형으로 쓸 수는 있지만 또 그와 또 조금 못 미치지만 그 유사한 대학들을 써야 또 합격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대를 뽑아봤습니다. 모집인은 16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5학년 7대1, 2016학년 약 9대1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전자공학부로 모집했습니다. 전형 방법은요. 1단계는 학생부 교과 100%로 6배수를 모집하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을 전형 합산해서 모집을 합니다. 교과 평가는 국수형과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를 반영하고요. 면접 평가는 기본 소양 1과 기본 소양 2를 각각 15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전통적으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항상 면접을 봐왔습니다. 봐왔고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전형이었고 또 그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기는 없습니다. 2016학년도 작년도죠. 입시 결과를 보면 학생 평균이 2.44등급 나왔습니다. 모집 정원 28명이었고 추가 합격자도 14명 나왔습니다. 추천 사례로 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목표 대학과 전형 기준에 비해서 약간 보다 우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면접 비중도 있는데 그건 대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적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합격 가능성 어느 정도 있는 대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워낙 상담을 잘해주셔서. 맞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알아가고.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